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광주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고창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되면서 지역 간 감염 우려로 방역이 초비상입니다. 고 송경진 교사의 순직 판결에 도교육청이 사과는 없이 항소 방침을 밝히자 교육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전북을 찾은 정세균 총리가 전주 MBC와 포스트 코로나와 지역의 희망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창에서 도내 28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제2의 대구로 불릴 만큼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이웃 광주에서 주로 생활해온 60대 남성인데요. 광주발 지역 간 감염일 수도 있어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이 초비상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인 광주와 생활권을 같이 하는 고창에서 60대 남성이 확진된 겁니다. 지난 30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아 원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일요일 광주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다음 날 정읍교도소에서 퇴임식을 가졌으며 확진 전까지 광주병원과 고창 선운사 등을 방문했습니다. 접촉자는 가족과 교도소 관계자 등 3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보건당국은 지역 간 감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증상 발현 전 나타난 확진자의 동선이 주로 광주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걱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많이 걱정됩니다. 근데 여기 정말 청정 지역이거든요. 지금까지 전혀 없었고 이런 일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성이 검사받기 전날 고창 흥덕보건지소를 찾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중보건의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 없이 돌려보내면서 검사와 역학조사가 그만큼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익산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 도 보건당국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건 방역 당국이 대단히 잘못한 부분이라고 또 그리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내 코로나19 확산세, 전라북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2주간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접 시도 확진자와 연관돼 감염된 상황. 보건당국은 정읍과 고창, 순창과 남원 주민들의 광주 방문 자제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종교와 유흥시설 등 50개 업종 3만 2천여 곳과 동호회와 단기 모임에도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벌금 부과나 집합금지 명령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전라북도의 코로나19 방역 역량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특수 형태 노동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직업훈련비가 지원됩니다. 전주시는 고용노동부에 내일 배움 카드로 결제한 직업훈련비 중 국비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겠다며 1인당 최대 50만 원씩 1,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학습지 교사와 학원 강사, 방과 후 강사, 방문 판매원 등이 포함됩니다. 고 송경진 교사의 순직 인정 판결에 전라북도 교육청의 사과 없이 항소 방침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도내 교육단체에서는 교권 수호 차원의 대응 방침까지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인사혁신처도 도 교육청과 달리 조심스런 반응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경진 교사는 제자 성희롱 의혹을 받다 지난 2017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끝내 도교육청의 의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나 판단하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었고. 유족들은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 나섰고 3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사과는커녕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야 한다며
여전히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인사혁신처에 이 사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인사혁신처도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전교조를 뺀 나머지 도내 교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김교육감을 비판했습니다. 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된 조사를 했었고 불복하고 항소까지 의견을 표시하셨단 말이죠. 그러한 교육청 밑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김 교육감은 인사혁신처가 항소에 호의적이라며 법정 다툼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정작 인사혁신처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불복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데 도교육청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의견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혀 진위 논란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 사기를 벌인 전주시내 대부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47살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업체 직원과 업계 관계자 등 16명에게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 1,395억 원을 받아내 잠적한 혐의이며 추가로 전통시장 상인을 상대로 벌인 수백억대 사기건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현금을 빼앗고 알몸 사진 등을 찍어 협박한 21살 A씨 등 3명을 특수강도와 성폭력 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채팅 앱으로 조건 만남을 하자며 모두 7명의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한 뒤 현금 1,9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향 전북을 찾았습니다. 취임 6개월 만인데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발전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전주 MBC가 만났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향 전북을 찾은 정세균 총리.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립공공의대는 남원에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원에 설립하겠다고 하는 원칙과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북의 효자 산업으로 탄소를 꼽은 뒤 수소 산업으로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겠다며 수소 트럭과 버스 양산에 돌입한 전북 상용차 산업에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선도하는 입장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일 앞에 나가면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전북의 현안인 군산 조선소 가동 재개와 금융중심지 지정에는 여건이 성숙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준비가 좀 더 돼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었거든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역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전주 특례시 지정에는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도중에 이 특례시가 없는 데는 전주와 청주 두 군데다, 그 말씀이 설득력을 얻어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상징으로 대권 도전설이 나도는 최근의 분위기에는 말을 아꼈지만 위기 극복에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총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총리가 돼버렸어요. 코로나를 이길 것이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총리는 전주 MBC와의 특별 대담뿐 아니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논의하고 장수 경주마 훈련시설 개소식에도 참석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여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동료 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로 지탄을 받고 있는 김제시 의회의 의장단 선거가 또다시 파행을 겪었습니다. 김제시 의회는 지난 1일 무산된 의장단 선거를 치르기 위해 오늘 다시 소집됐지만 퇴장을 요구받은 불륜 의혹 당사자인 여성 의원이 끝내 불응하면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김제시 의회는 지난 1일에도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불륜 당사자로 지목된 남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충돌해 선거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이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재발을 막기 위한 일명 최숙현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폭력 시비가 끊이지 않는 체육계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폭력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최숙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팔복동에 소재한 휴비스가 전주, 울산 통합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휴비스는 지난해 4월부터 650억 원을 투자해 울산 공장을 전주 공장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휴비스 전주 공장은 폴리에스터와 슈퍼섬유, 각종 화학 소재 등을 연간 100만 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으며 울산 공장 직원 이동 등을 포함해 230여 명이 추가로 전주 공장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남원시가 코로나19로 시간제와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직자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청년 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3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 원의 모바일 사랑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 전후로 15일 이상 근무하다가 현재까지 실직 상태인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청년으로 오는 12일까지 전북 청년 허브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종교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익산시가 중저 위험시설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종교시설의 집회 중지와 온라인 예배 전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10곳에는 출입자 통제를 위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했으며 결혼식장에도 직원들을 현장 배치해 방역지침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는 마스크를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2번에 나눠 개최할 예정이었던 익산 문화제 야행이 코로나의 여파로 한 번으로 통합됩니다. 앞서 4월에 열린 문화제 야행을 7월로 연기했던 익산시는 대중문화 행사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오는 9월에 열릴 행사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